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교사는 대략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낱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문을 한번 보면 파산기업을 반면교사해서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게 최근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패 사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렇죠? 글자를 보면 반면교사, 반면, 되돌린다. 반대한다. 되돌린다. 면은 이제 얼굴을 얘기한다. 난 면이다. 교사는 이제 선생님을 얘기한다. 그렇죠? 가르칠 교, 서성사, 반면교사.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반면교사다. 이렇게 되죠. 자, 반자는 보면 이게 기석음자입니다. 그렇죠? 기석음자다. 기석. 어떤 절벽에 거기에 또 우자가 있죠. 손으로 잡고 올라가면 몸이 이렇게 뒤로 쳐진다. 그래서 되돌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달리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은 남면자다. 여기 보면 이제 눈이 들어가 있다. 눈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다. 가르칠 교는 상당히 복잡하죠. 오른쪽에는 이게 칠복자입니다. 그렇죠? 친다. 손에 무엇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몽둥이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들 자자. 뭔가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에게 무엇을 가리킨다. 요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수효할 때 효자예요. 그렇죠? 효. 숫자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서성사는 상당히 설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폭이 좀 넓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른데 이것은 이제 언덕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빙 두른다는 뜻이다.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쓰인다. 예. 일단은 글자는 이 정도로 보고요. 반면교사다. 반면교사. 국어사전을 보니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어떤 부정적인 면, 반면이다.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루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잘못된 것, 잘못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이 나의 교사가 된다. 나의 선생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하죠. 그리고 또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뜻이다. 네. 선생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반면, 반대되는 면, 이면 그런 것만 가르친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극히 나쁜 면만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뜻이 반면교사인데 중국에서 제국주의자, 반동파, 수정주의자를 예전에 이르던 그런 말이 반면교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흔히 뭐뭐의 반면에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는 공부는 못하는 반면에 운동은 잘한다. 그것이 이제 반면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반면교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실은 1960년대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마오쩌둥이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진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앞에 나왔듯이 제국주의자나 반동파, 수정주의자를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죠? 거기에서 배울 게 없다. 오히려 아니면 거기에서 반대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오쩌둥이 한 말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재다. 교재. 그렇죠? 교재. 교재는 물론 공부하는 이제 교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 중국에서도 반면교사라고 쓰지 않고 반면교재란 말로 주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교사에 좀 상대되는 말로 정면교사가 있다. 정면. 예. 사실 이것은 우리 표준국어 대사진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오픈 사진에 나온다. 오픈 사진이라는 것은 글쎄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 말로 이렇게 사진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죠. 반면교사의 반대말이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긍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주며 앞에 반면교사는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했죠. 주로 인격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대상을 정면교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참고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전이에요. 동아 새국어사전 제4판 2001년도 판에 보면 반면교사가 이렇게
절반의 반이 나옵니다. 반면. 반면이라는 것은 얼굴의 반을 얘기한다는 그런 것이죠. 전체의 반이다. 네, 이렇게 나온다. 설명은 비슷합니다.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제국주의자, 반동파, 수정주의자를 이루는 말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반면교사는 인터넷의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터넷 용례 어떤 많은 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낱말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서 꽤 나온다. 그리고 예전에 사전에 있었다. 이런데 제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대체로 이 낱말을 쓰는데 이러한 반면교사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이렇게 예전에 표기된 사전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볼까요? 이 가르칠 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쓴다. 그렇죠? 한번 쭉 낱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저기에 이 가르칠 교를 쓰는가 하는 것 혹시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교과, 교과서, 그렇죠? 교단, 교도, 어떤 종교의 신도를 얘기한다. 교사, 선생을 얘기하죠? 또 이것은 이제 교사는 뭔가 사자는 부추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범죄를 일으키도록 뭐 이렇게 뒤에서 부추기는 것, 그것을 조종해서 부추기는 것을 이제 교사라고 한다. 교수, 대학 교수, 그렇죠? 교양이다. 교편, 편은 이제 채찍을 얘기하죠. 교편을 잡는다 하는 것은 선생님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교황, 천주교의 교황, 가톨릭의 또 교회, 교훈, 사교, 좀 잘못된 그런 종교를 사교로 한다. 선교, 순교, 그렇죠? 종교, 포교, 하교, 뭐 가르침을 내린다. 할 때 하교. 그렇죠?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경우에 따라서 학교 교자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학교 교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제 이 교훈이란 말이 있어요. 교훈. 근데 이런 교훈도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학교 교자를 써야 된다. 그 이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런 것은 이제, 교훈이다. 좋은 말씀 할 때는, 위에 교훈을 쓰고, 학교의 교훈은 이 교자를 쓴다. 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앞에 낱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것과 헷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스승사. 네, 스승이라는 뜻도 있고, 군대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강사. 그렇죠. 강사. 또 은사. 은사님. 사범. 사범님. 그렇죠. 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범도 사범이고, 또 예전에 일제시대 때, 선생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을 길러내던 학교를 사범학교라 했죠. 의사, 간호사 할 때도 이 사자를 쓴다. 목사, 전도사 할 때도 이 사자를 쓴다. 요리사, 이발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사자를 쓴다. 사제지간이다. 스승과 제자, 그렇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마찬가지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부님 할 때 사부, 부자도 스승을 가리킨다. 그렇죠? 사사, 예, 스승으로 모신다. 그렇죠? 사사했다. 누구누구를 사사했다. 네. 사표가 된다. 아주 스승으로서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것을 사표라고 한다. 스승사도 굉장히 많이 쓴다. 자, 이 스승사는 글자를 그대로 보면 이제 왼쪽 부분은 쌓을 퇴다. 오른쪽 부분은 둘을 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쌓을 퇴는 흙덩이를 쌓았다 하면 언덕을 얘기한다. 그렇죠? 언덕. 둘을 잡은 두루 이렇게 빙 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를 보면 언덕을 빙 두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언덕을 빙 두른 모습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사람이 두르면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군대라는 뜻이 있다. 언덕을 두를 만한 정도의 군사, 그것이 이제 사다는 거죠. 사. 이 사라는 것은 여의 5배다. 2,500명을 얘기한다. 사단 규모를. 여는 이제 우리가 여단이다 이런 게 있죠. 여단은 500명이다. 그렇죠? 여단이 5배가 사다. 이렇게
그만큼 언덕을 빙 두를 만한 군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도 스승이냐? 스승을 둘레를 이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스승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왼쪽 부분은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있어 칼을 얘기한다. 칼을 가지고 고기를 잘 자르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스승이고 일종의 장군이 되고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자르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또 세계적인 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다 할 때, 그렇죠? 이것은 이제 군대를 얘기한다. 출사표다 할 때도 출사는 군대를 낸다. 그런 얘기죠. 군대를 이끌고 간다. 그때 이제, 올리는 어떤 글을 출사표라고 한다. 유명한 것은 이제 제갈공명에 출사표가 있다. 이렇게 되죠. 경사란 말이 있습니다. 서울 경자를 써서 이때는 경사란 말은 서울을 가리킨다. 도성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울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경사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은 접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은 가끔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사자와 위에 이렇게 획이 하나 없는 것이 장수수다. 장수. 스승할 때는 대표적으로 교사다. 장수할 때는 이렇게 장군을 장자 써서 장수, 또 원수, 별 5개, 대장 위에, 메가드 원수 할 때 이렇게 쓴다. 또 총수, 회사의 총수다. 우리 그룹의 총수다 할 때 쓰고, 국군 통수권 할 때, 통수할 때도 이 숫자를 쓴다. 그 획 하나 차이로 글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근데 한중일 낱말을 보면 반면교사는 우리와 일본은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면교제를 주로 쓴다. 네. 이런 사자의 경우에는 신자체와 정자는 또 같고 그리고 간체자는 이렇게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신자체와 간체자는 이렇게 가르칠 교자가 왼쪽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원 글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아들자인데 이렇게 신자체와 간체자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네. 여기에 칠복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다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반면교사.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과 조금 비슷한 그런 사자성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